자, 이제 8장 수소 생산을 위한 미생물 전기 분해 전지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미생물을 이용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미생물 연료 전지와 미생물 전기 분해 전지는 원리가 거의 이제 같은데 한 가지 큰 차이라고 하면은 미생물 연료 전지는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이제 그런 에너지 생산 디바이스죠. 그러니까 미생물 연료 전지에서는 생산물이 전기가 됩니다. 자발적으로 외부 이제 회로 부하해서 전기 에너지가 생산되기 때문에 깁스 프리 에너지는 변화는 0보다 작습니다. 이래야지 이제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자발적인 반응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따로 에너지 소스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자체가 바로 에너지원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는 기질이 산화되고 미생물에 의해서, 다른 쪽에서는 이제 산소가 연료로 사용돼서 캐스돼서 환원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미생물 연료 전지는 혐기성 조건, 앤에어로빅 조건에서 진행되기도 하지만은 호기적 조건, 에어로빅 조건에서도 이게 작동이 가능합니다. 반면 미생물 전기 분해 전지, 이것의 주 생성물은 수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생물 수소 전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왜 전기 분해 전지냐, 외부에서 수소가 생산될 수 있도록 외부에서 전기 에너지를 집어넣어 줘야 하기 때문에, 마치 물을 전기 분해하는 것처럼 외부에서의 에너지 투입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좀 이따 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에너지가 이제 투여가 된다는 뜻은 이 반응 자체는 자발적이지 않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미생물 전기분해 전지 에미시는 반드시 혐기적인 조건에서만 작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외부에서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일단 이 반응기 자체를 혐기적 조건으로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산소를 다 없애야 되겠죠. 그죠? 요 에노드 반응은 다 똑같습니다. 에노드에서 기질이 산화돼서 이제 전자가 전극으로 이동되고, 이때 이 전자는 회로를 통해서 이렇게 캐소드로 갑니다. 또 반면 또 프로톤, 양성자가 또 생산이 되는데, 이 양성자의 농도가 이쪽 에노드 쪽에서 이제 훨씬 높기 때문에 확산에 의해서 캐소드 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캐소드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이 양성자가 외부 회로를 타고 들어온 전자와 반응해서 환원이 돼서 수소 기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외부에 이제 이렇게 전압을 걸지 않아도 이게 자발적으로 이게 양성자가 환원이 되면 좋겠죠. 그럼 가장 이상적이지만은 실제 연력학적인 계산해 보면은 그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MEC는 델타 G가 0보다 커요. 즉 비자발적인 반응이어서 외부에서 전기에너지가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이때 이제 산소가 있으면은 양성자가 환원되는 대신에 여기 MFC처럼 산소가 환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혐기적 조건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여러 시간을 미생물 연료 전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폐수 처리를 하는데 강력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즉 폐수 처리와 동시에 그 폐수에 함유되어 있는 유기물을 또 이제 우리가 분해해서 폐수 처리도 하고 전기에너지도 얻는다. 그런데 제가 이제 쭉 이 두 분야를 제가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 실제로 실용화가 되기, 어느 것이 더 실용화가 더 빨리 될 것이냐, 지금까지 아무 기술도 MFC도 MEC도 지금까지 실용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실용화는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지만은, 둘 중에 비교를 한다면은 저는 MEC가 오히려 더 늦게 개발된 기술이지만은 이것이 더 실용화는 더 빨리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서도 이 분야에 아주 집중적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학생이 있으면 뭐 전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잘 설명 드릴게요. 자, 일단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가진 상태에서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MEC에서는 요 반응 생성물이 목표라는 것이 요 수소입니다. 수소 기체. 근데 지금은 수소 기체가 나오는 대신에 메탄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것도 물론 MEC입니다. 마이크로비얼 일렉트롤리시스 셀,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 어느 것이 좋겠습니까? 수소하고 메탄하고 어느 것이 좋아요? 당연히 수소가 좋죠, 그죠? 일단 단위 질량당 에너지 밀도도 수소가 훨씬 높아요. 메탄에 비해서 약 3배 가까이 높습니다. 그리고 수소는 태우면 깨끗하죠. 그죠? 메탄은 태우면 뭐가 나옵니까? CO2가 나오죠. 그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수소를 우리가 목표로 해서 이 연구가 처음부터 진행이 됐고, 중간에 이제 수소가 안 나오고 메탄이 나오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예 어떤 연구자들은 수소 대신에 아예 그럼 좋다, 메탄을 생산하면 그쪽으로 돌리자, 이제 그런 연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도 많이 있고 국내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여전히 수소를 생산해야지 무슨 메탄이냐, 이제 그것을 이제 계속 지속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런데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이 꼭 MEC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미생물, 제 말씀은 미생물을 이용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 미생물이 기질을 여기서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게 포도당 같은 글루코스, 이 이제 글루코스가 혐기적 조건에서 발효가 되게 되면요, 그러니까 미생물이 발효를 시키잖아요. 근데 만약에 발효 산물이 요거 있어요. 이거 C4H8O2, 이게 이제 뷰티레이트 같은 겁니다. 뷰티릭 애시드 같은 경우, 이것이 이제 산물이 되면 이것도 이제 유용한 물질이니까 그때 수소가 생산이 됩니다. 그죠? 1몰의 글루코스로부터 2몰의 수소가 생산이 돼요. 그죠? 미생물에 의한 발효를 시키면은. 반면에 요 생산물이 말이죠, 뷰트레이트가 아니고 여기 아시테이트 같은 경우는 4몰까지도 생산이 됩니다. 4몰까지도. 그죠? 이게 이제 발효로 우리가 수소를 얻을 수 있는 요 방식입니다, 이게. 그런데 미생물 전기분해 전지를 이용하면은 최대, 이렇게 핵소스, 뭔가 핵소스, 이게 6탄당이죠. 최대 1몰의 이제 6탄당으로부터 12몰의 수소가 얻어집니다. 여기 어디냐면은, 잠깐만요. 이게 제가 아마 전 강의에서 설명을 이제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글루코스가 완전 산화되면 어떻게 돼요? 1몰의 글루코스 완전 산화되면 6몰의 CO2가 되고, 또 뭐가 되죠? 이게 24개의 프로토닌과 24개의 전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24개와 24개의 양성자와 전자가 캐소디에서 결합을 하면 어때요? 12몰의 수소가 이제 생산이 되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잘 보시면은 요 발효와 이 미생물 전기 분해 전지 과정을 보면은, 여기 발효로는 3몰까지가 최대인데 요 미생물 전기 분해 전지는 어때요? 이게 2몰까지죠. 그죠? 그래서 대략 8 내지 10몰의 수소가 더 생산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쪽으로 볼 때. 그죠? 그러면 요게 이제 딱 중간에 이 어떠한 장벽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fermentation barrier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효의 장벽이죠. 발효가 아무리 노력해도 6탄당으로부터 4몰의 1몰의 6탄당으로부터 4몰의 수소밖에는 생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림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MEC의 연력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MEC로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그랬죠? 외부에서 에너지를 투여해야 된다. 자발적인 반응이 아니다. 왜 그런가? 한번 연력학적으로 우리가 따져보면 아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아세테이트 있죠? 아세테이트. 요 물질을 우리가 기질로 이용해서 산화시켜서 수소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는 이제 전자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세테이트 1몰이 완전 산화되면은 전자가 몇 개 나온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계속 계산했는데 8개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프로톤도 양성자도 8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8개의 전자와 양성자가 결합하면은 4개의 그죠? 수소 기체 분자가 생성이 돼요. 이거는 이제 전자가 이거는 여기에 보니까 뭐죠? 전자 표시를 하는 거예요. 전체 반응으로 한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물에서 반응하기 때문에 요 아세테이트가 완전 산화되면은 결국은 요거 사실은 CO2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용액 중에 있으니까 수용액 중에 있으니까 pH가 한 중성인 조건에서는 CO2가 그대로 있지 못하죠. 그죠? CO2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강산성이면 그냥 아니죠. 이게 pH가 그쵸. 산성일 경우에 이제 CO2인데 중성일 경우에는 CO2가 이 프로톤과 결합해서 바이카보네이트 형태로 이렇게 존재를 해요. 바이카보네이트. 뭐 마찬가지입니다. 요 바이카보네이트 이거 딱 보시면은 CO2라고 생각해도 뭐 괜찮은 거예요. 물과 결합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한 연력을 한번 보자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한 깁스 프리 에너지 변화를 어떻게 여러분들 계산하죠? 저 일반하게 보면은 이렇게 반응식이 있으면은 생성모래의 깁스 프리 에너지를 다 더합니다. 깁스 프리 에너지는 엑스텐시브 프로퍼티 때문에 수소 생산에 대한 깁스 프리 에너지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다 더해요. 그리고 반응물에 대한 깁스 프리 에너지 변화를 다 더한 다음에 빼는 겁니다. 빼면은 어떻게 되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여기 델타 G 제로 프라임, 이 프라임이라는 것은 pH가 7이라는 것을 이게 표준 조건이 아니고 표준 상태가 아니고 이때는 이제 pH 7가 달라졌습니다. 어쨌든 요 델타 G 제로 값을 계산해 보면은 플러스 104.6 kJ per 몰이다 이렇게 됩니다. per 몰이니까 뭐예요? 이게 1몰에 아세테이트 당 그렇다는 거죠. 그죠? 아니면은 2몰에 바이카보네트 당 뭐 이렇게 해서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요. 이게 플러스기 때문에 이 반응은 비자발적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보세요. 그냥 아시테이트를 물에다 녹인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수소 나오는 거 봤습니까? 절대로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비자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어요. 뭐 물론 조건은 온도는 25도씨고 이때 수소 기체의 압력은 1바, 그죠? 1기압이랑 거의 같습니다. pH 7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력학 법칙 중에서 또 전기학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요. 델타 G는 마이너스 NFE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델타 G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걸 전기학적으로 요 반응시켰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대 전압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요 식으로부터 그죠? 평행 상태에서 얻어지는 전압은 마이너스 NF분의 델타 G 제로 프라임이다. 그래서 여기 각각 값을 집어넣습니다. 여기 n은 몇 개를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 1몰당 8몰에 저 전자가 나오니까 8이 되죠. F는 페라데이 상수 96485 쿨럼 퍼 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전부 다 이제 킬로줄을 줄로 바꿔서 계산을 하니까 이거는 마이너스가 붙었습니다. 마이너스 0.14V다. 그러니까 연력학 법칙에 의하면은 셀의 전위가 마이너스면은 비자발적이죠. 왜냐면은 델타 G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이 비자발적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0.14V를 외부에서 극복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외부에서 극복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 거 한번 계속 봅시다. 자, 그래서 요 반응을 우리가 전기학 반응을라고 보면은 전기학 반응 어떻게 돼요? 셀 포텐셜 여기는 평형 상태에서 이 EQ라고 이제 하면은 캐소드 전극의 이 전압 빼기 에노드 전극의 전압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셀에 대한 이 전압을 구하는 이론적인 식이 되는 거죠. 그죠?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오버 포텐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마이너스가 되겠지만 어쨌든 이론적으로 최대로 얻어질 수 있는 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위의 식을 우리가 반쪽 반응으로 나눠서
전기화학식으로 우리가 따로 쓸 수 있어요. 저 캐소드식은 뭡니까? 여기서 프로톤이 전자를 받아서 이렇게 수소가 되는 거죠. 에노드는 뭐예요? 아세테이트가 산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서 아세테이트 산화되면은 여기는 산성이 되고 전자가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들 저기 여기 왜 아세테이트입니까? 아세틱 애시드는 안 됩니까? 그럼 여기다 H를 붙이면 돼요. 양쪽에다. 그럼 여기가 9H 플러스가 아니고 어떻게 되죠? 이것은 10H 플러스가 돼요. 근데 이제 중성이기 때문에 아세틱 애시드는 중성인 상태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아세테이트로, 물론 그냥 해리 안 한 상태도 있겠지만은 일단 이렇게 아세테이트로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이 에노드의 반응에 대한, 에노드와 캐소드의 반응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각각의 반쪽 반응에 이제 전극의 전위를 구해 보겠어요. 에노드 반응은 요거 아세테이트에 대해서 요 표준 환원 전위가 있죠. 그리고 요거 나머지 느른스식을 씁니다. 그러면은 이게 마이너스 0.279V 정도가 돼요. 이게. 그리고 이제 수소에 대해서는 어때요? 이것도 역시 느른스식을 씁니다. 이게 이제 캐소드의 전위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0.414V다. 이렇게. 그래서 전체 이제 셀 포텐셜은 캐소드에서 에노드를 빼죠. 빼니까 마이너스 0.14V예요. 야, 이게 뭐라고 아까 보셨죠? 여기 그냥 순수히 연력학으로 구한 요 값과 이거를 아예 반쪽 반으로 나눠서 계산한 값이 동일해요. 당연히 동일하죠. 왜냐하면 동일한 반응을 우리가 두 가지 다른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그렇죠. 두 가지 다른 관점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외부에서 마이너스 0.14V를 상쇄할 만한 전압을 걸어줘야 된다. 이것이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걸어주느냐? 여기 잘 보세요. 맨 앞으로 한번 여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압을 걸어줘야지 수소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요 에노드와 캐소드에 어디에 플러스를 걸고 어디에 마이너스를 전압을 걸어줘야 되냐? 그리고 그 전압은 이론적으로 0.14V보다는 더 큰 전압을 걸어줘야 되죠. 그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요? 여기 잘 보세요. 어려울 거 없어요. 여기 캐소드에서 수소가 생산이 되고 여기 어때요? 이게 환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환원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더 전압을 플러스로 막 걸어줘야 돼요? 마이너스로 걸어줘야 돼요? 마이너스로 점점 더 크게 걸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배터리를 상징하는 심볼인데 요 짧은 쪽이 마이너스고 긴 쪽이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의 그 마이너스 쪽을 요 캐소드에다가 연결하고 배터리 플러스 쪽을 에노드에다가 연결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 가변 배터리 있잖아요. 어떤 다이얼을 돌리면은 이 배터리의 어 전압이 바뀌는 거, 그걸 보고 이제 일반적으로 파워 서플라이라고 합니다. 파워 서플라이, 그죠? 가변 파워 서플라이를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건 뭐 그 기계는 별로 비싸지 않아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연력학적으로 지금 고려를 이제 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예를 들어서 1입방미터의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에너지를 한번 구해보자 이겁니다. 그죠? 최소 에너지. 이거는 ME 시간이고 그냥 연력학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는 겁니다. 의미가 있겠죠? 자, 보세요. 수소 1몰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2몰의 전자가 필요하죠. 그리고 표준 상태에서 1입방미터에 해당하는 전자의 몰수를 한번 계산해 봅니다. 수소가 이상기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은 수소는 상당히 이상기체에 근접해요. 굉장히 작기 때문에 보세요. PB equals nRT에서 우리가 이제 수소의 몰수를 구하는 거예요. N은 PB over RT 해서 P는 이때는 뭡니까? 이때는 우리가 1기압이니까 그죠? 뭘로 하냐면은 이거를 다 SI 단위로 우리가 바꿔요. 1기압의 SI 단위로 이렇게 됩니다. 1.013 곱하기 10의 5승 뉴턴 퍼 제곱미터다. 그리고 V는 1 입방미터니까 그냥 1 입방미터 쓰면 됩니다. 그리고 R 기체상수는 8.314 줄 퍼 몰, 그리고 K 곱하기 온도가 25도씨니까 이거를 절대 온도로 298K로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40.9몰이 됩니다. 수소가. 그죠? 표준 상태에서.
그러니까 전자는 어떻게 돼요? 더 2배죠. 그러니까 전자는 이거 곱하기 2 하니까 81.8몰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표준 상태에서 1 立方미터에 해당하는 전자의 몰수는 81.8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전하량은 어떻게 되죠? 전자가 모였을 때 그 차지를 다 더한 게 전하량이죠. 근데 우리가 페르데이 상수는 뭡니까? 전자 1몰이 가지고 있는 전하량이에요. 근데 전자의 몰수가 이 정도 되니까 요거에다가 페르데이 상수만 곱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 단위를 안 썼어요. SI 단위 를 우리가 가정한 겁니다. 그러면 7.9 곱하기 10의 6승 쿨롱이 돼요. 그죠? 요 수소 1몰에 해당되는 전기학적으로 이걸 생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전하량이 이 정도가 된다 이겁니다. 상당히 큰 값이에요. 이때 에너지는 어떻죠? 에너지는 어떻게 따집니까, 여러분요? 전압 곱하기 쿨롱 수 하면은 에너지가 돼요. 여러분 약간 이거 헷갈릴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실제로 여러분 분석을 해보면은 이게 에너지가 됩니다. 주울로 나와요. 그래요? 여러분은 그거는 한번 직접 집에 가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단위를 가지고서 능숙하게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1 곱하기 10의 6승 주울, 그죠? 이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딱 안 왔다 갔죠. 이게 우리가 딱 가슴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거 뭐냐? 이 정도 얼마나 크냐? 근데 우리 보통 보면은요, 일상생활에서 우리 여러분 전기를 쓰잖아요. 전기 가정에서. 그럼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 뭐몇 킬로 썼다, 몇 킬로 썼다, 뭐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실제로는 뭐냐면요, 킬로 여기 보시면은 와트 아워예요. 킬로와트 아워. 킬로와트는 1000와트고 아워, 그러니까 1시간에 쓴 전화 에너지 그렇게 따집니다. 뭐 1초에 썼다 하면은 뭐 SI 단위로 표시가 되지만은 그거 뭐 실감이 안 나잖아요. 하루 동안 종일 썼다. 그것도 별로 실감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킬로와트 아워, 그냥 와트는 너무 부피 단위가 커지니까 이렇게 돼요. 킬로와트 아워. 그러니까 1킬로와트 아워는 실제로 줄로 따지면 어떻게 되죠? 1000와트 곱하기 시간이니까 3600초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킬로와트 아워로 우리 표시하려면은 나누기 1000와트, 1000 그죠? 와트 또 나누기 시간이니까 3600초죠. 그죠?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0.29 킬로와트 아워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이런 에너지를 투여해야지 전기화학적으로 수소 1몰을 생산할 수 있어요. 아무 손실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그죠? 아무 손실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 그 과정을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번 어떤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MEC에는 MFC와 같지 않고 여러 용어가 많이 있어요. 자, 여기 하이드로젠 일드 아까 Y하면 아까 뭐였죠? 비슷하게 세포 수율이었죠. 이때는 MEC에서는 하이드로젠 1 들어갑니다. 수소 수율을 이렇게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기질로부터 얼만큼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하이드로젠 1드가 나옵니다. 근데 기질에 대한 정보가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죠. 정보가 있을 때, 즉 우리가 어떤 기질을 쓰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아시테이트를 우리가 기질로 썼다. 그럼 아시테이트가 이게 정보가 되는 겁니다. 기질에 대한 정보가 있을 때 하이드로젠 1드는 어떻게 되냐? 생산된 수소의 몰수를 이게 기질의 몰수로 나눈 겁니다. 그죠? 이거는 1보다 클 수가 있겠죠. 그죠? 아시테이트 같은 건 어떻죠? 1몰당 4몰의 수소가 나오죠. 그러니까 아시테이트 같은 경우에 최대 하이드로젠 1든 4가 돼요. 글루코스는 얼마가 되죠? 예, 그렇죠. 12가 됩니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수소의 몰수는 이상기체 방정식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 서브스트레이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서브스트레이트. 서브스트레이트의 몰수는 어떻게 구하죠? 그 서브스트레이트의 질량 그램을 서브스트레이트의 분자량으로 나누면 몰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델타 CS. 왜 델타냐? 이 서브스트레이트가 기질이 다 반응하면 좋은데 그 실험하기 처음과 실험 마지막을 비교해 보면요, 완벽하게 이 기질이 다 소모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차이, 소모된 만큼만 여기다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델타 그 변화량을 여기다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질의 분자량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다 집어넣고 풀면은 아주 간단한데, 요 식을 넣고 푸니까 그죠? 이제 수소 수율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이거 굳이 이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 수많은 식 여러분 다른 과목도 배우는데 개념은 알고 있어야 돼요. 개념은. 그죠? 자, 그런데 말이죠. 실제로 기질에 대한 정보가 있을 경우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대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은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심지어 우리 산업계 종사하는 사람조차도 뭘 하면은 이게 굉장히 딱 이게 금방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램 하면은, 또 킬로그램 하면은 금방 와닿죠. 어느 정도인지. 그죠? 그래서 몰비가 아니고 우리가 그램으로 표시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램으로 표시하면은 몰 대신에 그램으로 표시하면은 이렇게 이 수소 수율은 어떻게 되죠? 그램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몰에다가 수소의 분자량 약 이 정도 되죠. 이걸 곱하면 그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보세요. 농도 변화에다가 부피를 곱하니까 이것도 그램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거를 다 풀어 쓰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램으로 표시된 수소 수율이 됩니다. 그래서 VL은 뭐죠? 이것은 산화 전극실 내 액상의 부피입니다. 왜냐하면 기질은 우리가 이것을 뭘 지금 가정하고 있냐면은 미생물 전기분해 전쟁 중간에 막이 있다. 그래서 산화 전극이 있는 쪽에 있는 부피를 VL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VH2는 얻어진 수소의 부피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핵소스 6탄당 1몰당 12몰의 수소가 최대 수소가 얻어지고, 그람으로 치면은 어때요? 1g의 6탄당에서 최대 0.126g의 수소가 얻어진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계산하죠? 제가 한번 그냥 말로다가 그냥 잠깐 설명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글루코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글루코스 1몰이 분자량이 180이잖아요. 180g. 수소가 여기서 12몰이 얻어지죠. 근데 수소의 분자량이 얼마입니까? 2니까 24g이죠. 그죠? 그러니까 24를 180으로 나누면 말이죠. 대략 이렇게 됩니다. 0.126g이 돼요. 그죠? 이거 뭐 여러분들 요걸 알면은 여기서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반면에 기질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 그래서 걱정하지 말랬죠? 이때는 COD로 계산합니다. COD, Chemical Oxygen Demand. 그죠? 그래서 수소 수율은 이렇게 돼요. 여기서 이제 매스로 표시합니다. 수소의 기체의 매스를 뭘로 나냐면은 기질의 매스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COD를 이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COD. COD를 이용해서 여기 수소의 수율을 표시하면은 이렇게 돼요. 위에는 똑같습니다. 위에는 수소의 분자량을 곱한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RT의 COD의 변화량, 그죠? 여기. 그러니까 이제 유기물의 농도가 낮았을 거 아니에요. 그 변화된 양을 RT 밑에 곱해서, 요 보는 이게 복잡하지만은 이게 이상기체 방정식에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여기 보세요. 이 분모는 수소의 몰수 곱하기 분자량, 그리고 이걸 뭘로 나누냐면은 이 부피 곱하기 요 COD의 이게 농도의 변화량,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기질에 대한 정보가 없어도 우리가 COD는 그 유기물을 산화시켜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다 키트가 다 팔아요. 일회용 키트가. 그래서 키트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빠른 시간에 요 COD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COD에 기반한
이론적인 최대 수소 생산량을 한번 계산해 봅니다. 자 보세요. 이론적으로 이렇게 돼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여기 델타 COD 2를 곱한 다음에 나누기 산소의 이 분자량이 되는 거죠. 한번 여러분 이걸 한번 유도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왜 산소냐? 왜냐면은 COD의 정의 자체가 산소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케미컬 옥시전 디맨드니까 우리가 어떤 유기물을 완전 분해시킨다는 거예요. 완전 산화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산소가 들어가요. 들어가는 산소의 양을 우리가 이제 표시한 겁니다. 이때는 물론 분자량으로 표시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육탄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론적인 경우에는 COD당 12몰 저 수소가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맥시멈 12까지 되고 또 2몰 뭐 이렇게 또는 2몰 또 이제 나올 수가 이제 있어요. 이것도 이제 COD당 그람으로 치면 그람 COD당 0.126 g이다 수소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